아그들아, 1등급 받으러 진실의 방에 가자. 나의 사랑하는 고등학교 1학년들, 오늘은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 1, 유닛 14 단어 테스트부터 먼저 하고 문법 분석을 들어가겠다. 반드시 단어 테스트를 해봐라. 지금 내가 쭉 올려줄 테니까. 단어를 확실히 외워야지 해석이 되잖아. 이거는 기초다. 아그들아, 문법을 분석하겠는데 지금 중요한 건 정리를 다 해놨어. 그리고 그냥 밑에 글의 순서의 정답과는 상관없이 쭉 내려가면서 문법을 바로 분석해 내려가겠다. 그리고 빨간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서술형이 3개인데 서술형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술형이 만약 나왔을 때 너희들이 맞출 수 있는가를 생각해라. 그래서 영작, 작문 연습을 꼭 해야 된다는 거. 자, 참고적으로 위에 be used to 부정사. 이때 used는 pp야. 동사기 비해서 이용되다고. be used to ing. 발음이 좀 다르죠? be used to ing는 동사한테 익숙하다야. 이거 구분해야 돼. 왜냐하면 박스 안에 첫 줄에 중간에 used to persuade 때문에 정리한 거거든. 자, 박스 안에서 첫 번째 줄에 보면 중간에 phrase가 있어. 이거는 문구거든. 여기 used가 pp거든. 앞에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는 거야. 왜냐하면 문구를 선행사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있으면 이렇게 바로 수식하지만 얘가 없으면 used가 이렇게 수식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persuade라는 단어가 정답인데 persuade는 설득하다라는 동사로서 사형식 타동사로 쓰여서 그러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오잖아. 이 listeners가 the listener이 간접 목적어, 대절부터 evidence까지가 직접 목적으로 나오는 구조야. 그리고 대시 접속사가 되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 오거든. 완전한 문장 오는데 백업이라는 단어가 스포츠와 같은 의미로 무엇을 뒷받침하다는 뜻이야. 뒤에 목적어가 오거든. 그게 what절이야. 자, what이 왔는데 what은 선행사가 필요 없지. 그리고 what은 뒤에 분명히 주어나 목적어 빠져 있어야 되는데 he or she 주어는 있잖아. 그럼 주격은 아니지. 그 다음에 say가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 없잖아. 그래서 what은 say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다음에 A번에 the sort of questions가 위치가 정답이야. 선행사가 되거든. 그래서 위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그 이유는 뒤에 보면 anyone 다음에 또 관계대명사 또 나와. 관계대명사가 또 나오지. who uses this phrase가 나와.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anyone who는 합치면 who 해버리거든. 뭐 많은 사람은 누구나. 자, anyone이 선행사기 때문에 use s 단수 취급하는 거니까 s 붙이는 거 잊지 말고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럼 anyone이 위치 아래에서 주어야. 그 다음 anyone의 동사가 should be잖아. able to answer. 그런데 answer이 답변을 하다 대답하다는 타동사거든.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이 목적어가 바로 앞에 있는 위치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면서 선행사 the sort of questions가 나간 거야. 알겠지? 해석할 때 이걸 정확하게 다시 다 해석해 준다. 지금 문법만 집중하는 거야. 그 다음 대동사 문법도 굉장히 좋죠. 캔트인데 이건 앞부분을 해석해야만이 이게 대동사인지 알 수 있어. 내가 조금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수특 테스트 2에 지문 올렸을 때도 거기도 대동사 문법 문제가 나와 있었거든. 어법 문제인데 여기서 캔트는 대동사로서 answer the question이 생략되는 거야. 알겠죠? answer the question. 그러면 여기서 이 캔트를 가지고 뭐 don't 쓴다? 안 되지. 절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to be persuaded by인데 수동이잖아. 설득되어질 이유가 없다 해서 설득되어질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to persuade가 아니고 to be persuaded라는 수동 형태의 부정사야. 이것도 조금 전에 올렸던 어법 영상 수능 특강 테스트 2에 나왔어요. 문법 문제가. to be taken 이것 때 밑줄 1번으로 나와 있는 문법 문제였거든. 똑같아요. 자, the phrase입니다. 여기서 콤마다 위치잖아. 위치는 지금 is에 대한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선행사가 the phrase입니다. 그럼 이거 풀었으면 and this, 이 this가 이제 the phrase를 가리키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위치를 써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위치 앞에다가 요 앞에다 and 쓰면 틀린다. and 위치라는 영어는 없어요. 알았죠? and this로 쓰든지 아니면 그냥 콤마 찍고 위치 쓰든지
요거를 잘 기억해야 돼. 이건 지금 현재 중3 기말고사에 나오거든, 지금 이게. 문법 문제가. 그 다음에 B번에 보면, B번은 뭐, 처음에 who는 누가란 뜻이고, what은 methods를 꾸미는 의문 형용사의 어떤 방법들이 되겠지. 그 다음 what은 fin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precisely 부사. 자,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밀 수 있어. 부사는 부사 꾸미지, 형용사 꾸미지, 동사 꾸미지, 투부정사 꾸미지, 부정사 꾸미지, 투부정사 꾸미지, 동명사 꾸미지, 분사 꾸미지. 그래서 명사 빼고 다 수식할 수 있는 게 부사다. 여기서는 find라는 동사를 꾸미지. 그 다음에 have been pp라는 현재 완료 수동 형태야. 컨펌 확인하다인데. 됐지? 그 다음에 other 이 앞에 들을 붙이면 안 됩니다. 들을 붙이면 정해지거든. 들을 안 붙이면 정해진 게 아니야. 다른 연구원들인데 field는 들판이 아니라 분야죠. 그 분야에 있는 다른 연구원들에 의해서 그들의 결과들이 확인되어졌느냐는 뜻이야. 다음 C번에 it is 형용사 투부정사 가주어 진주어 문장에 it이 가주어 to claim이 진주어거든. 형용사 보어 vague라는 단어가 모호한 뜻으로 unclear, ambiguous가 동의어인데 이 단어가 정답이야. 앞에 있는 extremely 부사는 뭐 형용사 보호를 수식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to 부정사인 진주어가 claim이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대절이 목적어전에 나오거든. 여기까지. 그 다음에 unless라는 단어는 if not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끊어지면서 만약 뭐 맞지 않으면인데 뒤에 뭐 해석해서 요 not은 동사에다가 부정을 갖다 붙여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법을 정리를 끝낸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면서 내용 정리를 들어가야 되겠지. 해석 못하면 어떡하냐? 오늘 못 갈 것 같은데. 나의 사랑하는 아그들아, 잘 들어라. 중간고사를 쳐봤잖아.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 학생도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를 적당히 했기 때문에 점수가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은 걸로 나는 알고 있어. 어느 학교 없이. 왜 그러냐면 시험 공부할 때는 정확한 단어를 외운 상태에서 어법도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 일단은 해석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완벽한 내용을 머리에 가지고 가서 변형 문제를 연습해야 되거든. 그래야 주제, 제목 영어로 나오잖아. 그죠? 요약문도 영어로 나오지. 제목 문제 영어로 나오지. 이거를 정확한 본문 내용을 알아야만 풀 수가 있거든. 그리고 해석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야. 거기서 일단은 객관식이 박살나버리거든. 또 하나는 어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법 문제도 깨지잖아. 어법도 요새는 날로 어려워지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문법 문제가 복잡해지거든. 거기다 서술형이란 큰 벽이 있잖아. 그 서술형이 주관식까지 포함해서 약 한 45%에서 50%까지 출제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시험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30점, 40점이 나오는 게 평균적인 일이라고. 중간고사의 그 아픈 결과를 잘 기억하고 이번 기말고사에 절대 실수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내용 파악하고 문법도 확실하게 외워가.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서술형도 철저하게 연습을 하라고. 이 말 꼭 명심해야 돼, 기말고사 때. 자, 이거는 요지가 연구물의 언급은 세부적 설명을 통해서 명료성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세부적인 설명을 통해서. 제목은 How to Persuade People with a Citation of a Research. 연구의 citation은 인용이다. 그 인용을 사용해서 인용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요지 문제, 제목 문제 출제할 수 있잖아. 물론 제목과 비슷한 내용으로 주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죠, 영어로. 그리고 요약 문제. 문장 두 줄, 세 줄 나와 갈로 A, B, B 해놓고 집어넣으라 할 수도 있지. 어법 문제 내가 설명 다 했잖아, 서술형까지. 그리고 순서 문제는 문장 삽입도 출제되거든. 그리고 빈칸 문제까지. 알겠나? 이 지문이 시험에 나왔을 때 지금 이런 문제를 예상하라는 이야기지. 내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100% 확신을 하겠노? 추측만 할 뿐이지, 알겠나? 나도 아무리 경험이 많지만. 자, 해석해보자. 첫 줄에 보면 박스 안에 연구는 보여줍니다 라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대절이야, 말하는 사람이 맨 뒤로 간다. firm, 확고한, empirical은
밑에 여기 있죠. 실정적인 경험에 의한 있지. 확고한 경험에 의한 또는 실정적인 에비던스, 증거를 가지고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되는 프레이즈는 문구다, 이거 문구. 이게 확실한 실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뒷받침할 수 있어야 돼, 말하는 사람들은. 연구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알겠어? 이게 핵심이야. 그 다음에 순서 문제로 정답은 CBA다. C가 내려가면 그러나 했잖아. 그러나. 가조진주하잖아. 그럼 진주 먼저 해석하잖아. 됐지래. 연구가 어떤 것을 보여주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극도로 굉장히 모호한 것이다죠. 뒤에 조건이 붙죠. 만약 이렇지 않으면 굉장히 모호하다야. 만약 여러분이 그 연구에 대해서 자 나오제 스페시픽 구체적인 명료한 세부 사항들을 가지고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면은 연구가 어떤 것을 보여줬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굉장히 모호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걸 뒤집어 말하면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명확한 세부 사항들을 가지고 주장을 뒷받침하라는 말이 또 반복되잖아. 박스의 두 번째 줄하고 이 줄이 반복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B번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야 되며 어떤 식으로 답이 돼야 되는지를 그 부연상술적인 내용으로 B가 나오는 거야. 누가 이 연구를 수행했습니까? 그럼 누가 했는지 밝혀야 되잖아.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그 방법도 밝혀야 되죠. 그 다음에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찾았습니까?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정확히 발견한 것도 밝혀야 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 그들의 결과가 그 분야에 있는 다른 연구원들에 의해서 또 한 번 확인이 되어졌습니까? 이런 뜻이야. 이런 질문이잖아. 그 다음에 A번에 보면 이런 질문들은 하면서 이 D즈라는 단어가 B에 해당되는 질문들이야. 이런 질문들은 이런 질문의 종류입니다. 뒤에 관계대명사 목적격 나오지? 이런 문구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질문의 종류라는 거죠. 답을 못하면 아무도 안 믿지. 만약 그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여기 S를 붙여도 돼. 그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없다면은 그때는 그 문구에 의해서 설득되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 문구는 뭐냐면 그 다음에는 내용이 비어있는 문구가 된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글을 만약에 요약문으로 출제한다면은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진술을 그 연구의 세부 사항들을 말해서 뒷받침을 못한다면 당신의 논쟁은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요약문을 만들어도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확실히 해야만이 이번 기말고사가 중간고사보다 성적이 좋을 거라고.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문법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해석도 내가 한 대로 따라해보고 어떤 서술형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이 다니는 학원이라든가 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집을 가고 문제를 그때 풀어야 돼. 내용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알겠어? 이거는 내가 30년 이상 가르치면서 무수한 학생을 보면서 느끼는 결론이야. 제발 부탁이니까 내용 철저히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해라. 파이팅 해라. 무죄가 누구냐? 내신 해결사야. 아그들아 1등급 받으러 진실의 방에 가자. 사랑하는 나의 고일들, 오늘은 올림포스 도쿄의 기본 1의 14강의 1번 지문 글의 순서를 가지고서 문법을 분석을 하겠는데 미리 정리는 돼 있을 거야. 자, 박스에서는 두 번째 줄에 보면 lay라는 단어 조심해야 돼. 여기 정리했듯이 lie, lay, lane. lie가 거짓말하다일 때는 lie, lied, lied야. 물론 lying가 현재 분사지. 그런데 lie, lay, lane일 때는 누워있다, 어디 있다라는 뜻으로 lie in, consist in, 봤지?
consist of는 뭐뭐로 구성되다야. 근데 consist in은 어디 있다. lying과 똑같아. 그런데 lay, laid, laid는 타동사로 뭐뭐를 놓다, 두다, 깔다, 나타라는 뜻이고 laying야. 그럼 이걸 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냐면은 lie의 과거 lay하고 lay의 현재형과 철자가 똑같지. 그리고 현재 분사가 lie는 lying고 lay는 laying야. 그 다음에 lie는 누워있다, 어디에 있다는 자동사야. 뒤에 목적어 뭐다. 근데 lay는 타동사로 목적어 올 수 있단 말이야. 지금 내가 말했던 이거를 잘 들었다가 정확하게 구분해서 외워야 돼. 알겠지? 그 lie down이라고 많이 쓰거든. 어디에 누워 있었다. lay down. 그지? 그 다음에 A번 문법은 일련의 단어들이 보여졌다는 뜻으로서 비동사 플러스 pp거든. show, showed, shown이지. 왜냐면 show는 사형식 동사잖아. 사형식 동사. 자, 봐라. 예를 들어서 주어 다음에 show 다음에 간접 목적어 다음에 직접 목적어잖아. 맞죠? 근데 간접 목적어가 만약에 수동태의 주어로 나가잖아. 이렇게 주어로 나가. 수동태로. 그럼 비동사 쓰고 show이지. 그 다음에 남는 건 뭐니? 직접 목적어 뒤에 나오잖아. 그럼 여기는 a set of words가 바로 직접 목적어에 해당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수동태에서. 4형식 수동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3형식과 5형식은 좀 쉬운데. 자, 순서대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정답은 BAC지만 A부터 as는 시간 접속사, 뭐뭐 할 때라는 시간 접속사니까 주어동사 나오고 decide는 결정하다라는 타동사거든. 그러니까 이 whether이 중요한 거예요. 결정했다는 건 이건지 저건지를 결정했다기 때문에 뒤에는 애매한 내용이 나오거든. 그래서 whether 또는 if가 가능하고 이 자리에는 접속사 대절 절대 쓸 수 없다는 거 명심하고 그 다음 decided가 결정했다라는 과거형이잖아. 시제가. 뒤에 had seen이 과거 완료거든. 두 개의 시제 차이가 다르죠. 시제가 다르죠. 왜냐하면 뒤에 특별한 단어를 봤다는 것을 봤는지 못 봤는지를 결정했다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a few 다음에 복수명사하고 여기 어고는 before 쓸 수 없습니다. 시제가 앞에 주절동사인 decided와 had seen이 비교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before 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어고를 씁니다. a few minutes고 어려워요 이거. 그 다음 scanned하고 created는 and를 중심으로 동사의 병렬 시제입니다. 다음 B번에 a few 복수명사 됐고 was presented. present가 제시하다. 굉장히 자주 쓰이는 단어지. B 플러스 PP지.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라는 뜻으로서 시간 접속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C번은 신경을 써야 돼. 왜냐하면 C번은 두 개의 문장이 나오는데 이 두 문장 다 문장 삽입으로 괜찮아. 첫 번째 문장을 문장 삽입으로 문제를 만들어도 되고 두 번째 문장을 문장 삽입으로 문제 만들어도 된다. 그리고 여기 첫 줄 뒤에 보면 findings는 실험 결과를 말해요. 그 다음에 way라는 단어는 in하고 친숙한데 전치사 in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아. in the same way를 그냥 the same way를 쓸 수 있어.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way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면 way하고 뒤에 주어 사이에는 in which나 접속사 대시 접속사 대시 아니고 관계부사 관계부사입니다. 이게 기능이 in which나 대시 생략되었어. 그 대신에 way와 how는 절대 나란히 같이 쓸 수 없다. way와 how는 절대 나란히 같이 쓸 수 없고 하나만 써야 돼. 뒤에는 완전한 문장 구조가 온다는 거 명심하세요. 여기서 완전한 문장 구조 보면 does가 대동사거든. 대동사는 동사 전체 부분에서 비동사나 조동사나 일반 동사일 때는 두 동사를 가지고 나머지를 날려버리면서 대동사로 표시하거든. 그게 완전한 문장 구조란 말이야. 그래서 every neuroscientist does가 완전한 문장 구조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does는 대동사. 여기에 is를 쓸 수 없어. 왜냐하면 reports가 보고하다는 일반 동사잖아. 그죠? 그걸 대동사로 써서 3인칭 단수기 때문에 does로 받은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by라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입니다. average는 밑에 평균치를 만들어내다는 뜻이죠.
그 averaging together 합쳐서 평균치를 만들어낸다. 무엇의 평균치냐면 all the individual brain maps from is subject의 평균치를 만들어냄으로써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to create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정사, 목적이죠. so as to나 in order to와 똑같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was라는 단어 비동사가 주어 다음에 이형식 자동사인데 비동사 다음에 대절 넣으면 대절이 보절이 되거든. 그리고 그 대신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뒤에 문장 완전한 문장입니다. This average map 주어입니다. 이게. 그리고 reveal이 타동사죠. The neural circuit가 목적어입니다. 신경회로. 그럼 involved는 뒤에서 수식하는 과거분사 pp예요. 뭐뭐가 관련 있는 신경회로를 드러낸다는 뜻으로. 됐죠? 이렇게 해서 문법을 정리를 끝냈고 해석을 하면서 내용 정리 들어가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한번 짚어보자고. 너 수능 단어 안 외우고 시험 안 치면 또 맞아. 나의 사랑하는 아그들아. 주제는 인간의 언어적 기억에 대한 두뇌 활동 실험이라고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제목은 언어적 기억에 대한 전형적인 인간 두뇌를 그린 디지털 지도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어. 물론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주제 제목은 나올 수 있으니까 또 너희들이 많이 틀리잖아. 잘 챙기고 또 어법은 내가 정리해서 어법 문제 잘 챙겨주고 낱말 문제는 해석하면서 중요한 낱말을 놓치지 마라. 그 다음 빈칸은 내가 여기 빈칸 표시해놨거든. 여기 보면 involved부터 C번의 마지막 줄 involved부터 human brain까지 이 부분이 빈칸이야. 그 다음 내용 일치 불일치는 해석을 정확히 한 사람만 가능하겠지. 물론 이게 영어로 나오면 어렵죠. 그 다음 무관한 문장 있죠. 무관한 문장도 C번 문장 앞에 무관한 문장 이 자리에다가 무관한 문장을 집어넣었을 때 쉽지 않아 이거. 무관한 문장 여기다가 여기가 들어갈 자리거든. 지금 보면 무관한 문장은 여기 들어간다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문장 삽입은 C번에 2개 있다. 그리고 요약문도 만들어 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요약문은 마이클 밀러는 fMRI 뇌 스캐너를 사용하고 간헐적으로 일련의 단어를 표시함으로써 인간의 뇌에서 언어 기억의 신경 회로를 드러내는 뇌의 활동 지도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 볼 수도 있어. 물론 약간 또 다르게 만들어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지? 자, 해석을 해보면 정답은 BAC라는 거. 박스 안에 2002년도에 UC 산타바바라 신경과학자인 마이클 밀러가 컨덕트는 시행하다, 수행하다야. 연구를 시행했는데 verbal memory야. 언어적인 기억의 연구를 수행을 했다 또는 시행을 했다죠. 다음 문장. one by one 한 명씩 16 participants 16명의 참가자들이 an fMRI brain scanner 밑에 있지. 밑에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여기에 누웠어. 공명 영상에 MRI겠죠 뭐. 누워가지고 were shown a set of words가 되겠죠. 일련의 단어들이 보여졌답니다. 단어가 쫙 이제 위에 보여지는 거야. 그럼 봐야 되겠죠. 단어를 보고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B번에 After a few minutes rest 몇 분간의 휴식을 취한 후에 단어들을 쫙 보고 이제 몇 분 쉬었어. 그리고 a second series of words 두 번째 일련의 단어가 제시된 거야.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16명의 참가자겠지. 잘 챙기세요. 16 참가자죠. 이 사람들이 프레스 눌렀어. 버튼을. 뭐 할 때마다 그들이 똑같죠? 인식할 때마다죠. 어떤 하나의 단어인데 from the first series 첫 번째 일련의 단어들로부터 자기가 봤던 것 중에 한 단어를 딱 인식할 때마다 딱딱 누른 거야. 그 다음 A번에 각각의 참가자가 결정을 했을 때 뭐냐? 그가 각각의 참가자니까 단수잖아. 그가 봤다는 것을 특별한 단어를 몇 번 전에 특별한 한 단어를 하나의 특별한 단어를 봤다는 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를 또 봤는지 못 봤는지를 결정을 했을 때 그 기계가 그의 뇌를 스캔한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냈죠. 디지털 지도를. 그의 뇌의 활동의 디지털 지도를 만든 거예요. 이게.
됐지. 그럼 C번은 이제 디지털 지도가 그 다음 이야기 나오겠지. 어떻게 됐던지. 밀러가 그의 실험을 끝냈을 때 밀러는 여기서 he 뭐 이렇게 나오지 그죠? his 지칭 추론도 한번 생각해봐라. 지칭 추론. 자, 적어는 놓을게. 혹시 모르잖아. 많은 문제를 변형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때는 밀러입니다. 밀러가 보고를 했죠. 그의 실험 결과를 findings 실험 결과를 보고를 했어.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every neuroscientist 모든 신경과학자가 보고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밀러도 자기의 실험 결과를 보고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땡땡이 점이 두 개 나와 있지. By averaging together all the individual's brain maps from his subjects to create a map of the average brain이죠. 평균적인 뇌의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밀러의 실험자들로부터 모든 개별적 또는 개인적인 뇌 지도들을 합쳐서 평균치를 만들어냄으로써 이 사람이 자기 실험 결과를 그렇게 보고한 거야. 자, 밀러의 기대는 어제 대철이었다. 이러한 평균 지도죠. 맞죠? 앞문장, 뒷문장 연결 잘 되죠? 이러한 평균 지도가 왠지 간다. 티피컬은 전형적인 인간 뇌에서 언어적 기억과 관련이 있는 신경회로를 드러낼 것이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더 마지막 문장 다시. 밀러의 기대는 이러한 평균 지도가 전형적인 인간의 뇌에 언어적 기억과 관련이 있는 신경회로를 드러낼 것이라는 거였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해석을 마무리하면서 정답 BAC이고 내가 위에 가르쳤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 번 더 시험 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법도 꼼꼼히 챙겨야 된다. 그리고 그 문법이 왜 맞고 틀린지도 정확히 알아야 돼. 그걸 영상을 보면서 잘 설명을 새겨보라고. 알겠죠? 내가 지금 있는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너인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니라면 다른 타도시 있는 학생이 이걸 볼 때는 아니면 다른 학생이 볼 때는 자기 다니는 학원에서 배울 거 아니야. 학교에서 배우겠지. 그거하고 잘 같이 결합해서 내 영상을 같이 공부하면 시험 공부에 엄청 도움될 거라고. 적어도 여러분 옆에 나 정도의 경력 있는 선생님이 한 사람 도와주고 있다면 굉장히 힘이 되지 않겠니? 일반 시시한 영어 선생의 실력보다는 훨씬 나을걸. 그래도 짬밥수가 30년이 넘는데 알겠나? 어? 열심히 공부해라. 무죄가 누구냐? 내신 해결사야. 아그들아, 1등급 받으러 진실의 방에 가자. 이번에는 올림포스 독해 기본 1의 14강의 2번 지문, 거의 순서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분석을 해보겠다. 자, 박스에서는 두 번째 줄에 보면 they will never 다음에 선택하는 문제인데 will be pp지. be let in인데 수동태잖아. be pp. let in은 뭐뭇이 들어오다거든. 그래서 그것들이 결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 알겠어요? be let. 그 다음 be colled는 O형식이 수동태로 바뀐 2형식 구조야. be 플러스 pp. 여기 남아있는 면역이라는 단어는 원래 목적격 보호에서 남아있는 명사라고. 그래서 면역이라고 불리어진다. 이렇게 하고 why는 뒤에는 결과 내용이 나와요. because는 원인 이유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평생에 in a lifetime 평생에 오로지 한 번 수두에 걸리는 겁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결과적 내용이 나올 때 why, because 아니다. 그 다음 ABC 그대로 내려간다. way는 앞에 1번 독해에서 했지만은 in과 친하다는 거, in이 생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독해는 대명사를 잘 구분해야 돼. 여기서 이는 신체거든. 신체하고 지금 unevil 바이러스, 사악한 바이러스하고 헷갈린다. 왜냐하면 knows라는 단어가 recognize와 attacks, 병렬이잖아. 세 개가 병렬인데 주어가 다 신체야. 그리고 지금 recognize 목적어 사악한 바이러스지. 그 다음 knows 다음에 접속사 대시 생략되고 완전한 문장이 나와. 이때 it도 사악한 바이러스야. 그 다음 attacks it도 사악한 바이러스고 밑
밑줄을 친 1번도 사악한 바이러스를 가리킨다고. 그리고 뒤에 이자도 사악한 바이러스지. 그럼 A번에서는 이 입맛 빼고 나머지는 다 사악한 바이러스를 가리키는 거야. 지칭 추론도 괜찮겠죠? 됐죠? 그리고 chance는 to 부정사를 뒤에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해석하면서 수식한다는 거. 다음 B번에서는 어도 휘슬 개 호루라기인데 이거는 위에 본문 내용의 면역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자, 그거 이해 잘하고. 그다음 대선 주격 관계 대명사고 send는 밑에 적어놨잖아. send 다음에 목적어 목적보 오형식이거든. 그럼 주어는 목적어를 목적보의 상태로 되게 하다. 또는 상태로 빠지게 하다, 상태로 몰아넣다 뜻이거든. 그래서 send him cowering. cowering, cower은 움츠러들다는 각주에 있죠. 그리고 with 목적어 전치사군데 with his paws over his ears 하면 개가 자기 자신의 발로 귀를 덮는 거야. 왜냐하면 개 호랑이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이건 이따 해석할 때 잘 잡아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은 앞에 있는 danger 가리키는 대명사죠. 이 헷갈립니다. 지금 분명히 이 헷갈린다고 내 이야기에서. 그 다음 let's say that은 for example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a big ugly dog이 나왔지. 얘가 이제 옆집으로 이사를 온다. 이런 말 나왔죠. 쭉 가서 또 it이 나오지 이번에. it은 a big ugly dog인 거야. 그리고 뒤에 있는 it도 a big ugly dog이야. 그 다음에 the first time 다음에 when이라는 관계부사가 생략됐어요. 이 마지막도 the next time 다음에 when이라는 관계부사가 생략되었어. 알겠죠? 생략해도 상관없고 써도 상관없어. 그럼 try to 부정사 뭐 하려고 노력하다 했다. 써 넣으려고 해본다는 거지. 그리고 snars하고 tries는 병렬 동사야. try to 부정사지. 이 지문 안에서는 전부 try to 부정사야. 그 다음 take a small chunk out of your real end 할 때 take는 물어뜯다. 엉덩이로부터 조그마한 살 한 점 덩어리를 물어 뜯으려고 한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 that도 갈 때 that은 지시형 용사.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을 살펴봤어. 어려운 문법은 없어. 단지 이 지문은 it을 잘 구분해라. it이 뭘 가리키는지. 그리고 우리는 해석으로서 넘어가 봐야 되겠죠. 해석 못하면 어떡하냐. 오늘 못 갈 것 같은데. 이 지문은 주제가 role of the immune system, 면역체계의 역할 또는 our bodies have a defense system, 우리 몸은 방어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제목은 immunity, 면역, our body's defense mechanism, 우리 몸의 방어 기제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볼 수 있어. 요지는 신체는 바이러스의 공격을 당하면 면역을 통해서 대응한다는 게 이 글의 요지다. 그리고 요약문 같은 경우는 일단 바이러스가 인체를 공격을 하면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이것이 면역의 개념이다 라는 게 이 글의 요지야. 오케이? 그리고 주제 제목 요지 요약문 서술형 영작 어법 내용 일치 불일치 특히 영어로 낼 수 있고 지칭 추론 내가 중요하다고 했지. 그리고 문장 삽입 B번 문장 첫 문장 서술형 문장이고 C번 문장의 세 번째 문장이 문장 삽입이죠. 적어놨죠. 자, 해석을 해보자고. 해석하기 이전에 어르렁거리는 개는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고 독 휘슬, 개 호루라기는 면역에 해당된다고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이 글이 이해가 돼. 자, 박스에 보면 우리 몸은 protecting trick, 방어 요령을 가지고 있다. up their sleeves는 up once sleeves가 유사시에 대비한 방어 요령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몸이. 대단히 신기하죠. once 일단 certain viruses, 특정한 바이러스들, 이 특정한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 안에서 그들의 더러운 일이니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지. 이런 일을 했다면 그 특정한 바이러스는 결코 다시는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면역이라고 불리는 거다. 우리 몸에서 그런 방어 요령을 실력을 발휘하는 거잖아. 면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오직 한 번만 수두나 천연두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야. 됐지? 자, 10번으로 내려갑시다. Let's say that은 예를 들면 a big ugly dog이지. 크고 못생긴 이 개가 옆집으로 move 이사를 와요. The first time you try to pet it이죠. pet은 쓰다듬다니까. 여러분이 그 크고 못생긴 개를
한번 쓰다듬어 보려고 막 이렇게 처음에 그럴 때 그 못생긴 개는 snarls, 어른거리지. 그리고 tries to take a small chunk out of your real end. real end는 엉덩이거든. 여러분의 엉덩이로부터 자그마한 살점 덩어리를 물어 뜯으려고 한단 말이야. try to 부정사지. So 그래서 the next time you have to walk past that door. 여러분이 그 개를 지나서 걸어가야만 하는 다음에는 you are prepared. 여러분 준비를 하겠죠. you are prepared야 preparing이 아니고 prepared라고 조심해야 돼. 준비를 하겠지. 그 다음에 준비하는 내용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you blow a dog whistle. 여러분은 개 호루라기를 분다.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잖아. sends him cowering into his doghouse with his paws over his ears. 개가 자기 자신의 발로 자기 귀를 덮고서 개 집에 움츠러들게 하는 개 호루라기를 당신은 불어. 됐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은 개가 자신의 발을 가지고 귀를 덮고서 개집 안에 움츠러들게 하는 호루라기를 분다. You fight back because you recognize danger when you see it. 여러분이 위험을 볼 때 그 위험을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fight back. fight back은 여기서 뭐냐? 다시 반격을 한다. 이 말이야. 반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호루라기 부는 거야. 이마가 다시 어르렁거리려고 하면 개호루라기 불어. 그럼 이 개는 다시 내한테 어르렁거리면서 내 엉덩이 살점 물어 떠들려고 하지 않겠지. 이게 바로 바이러스가 한번 돌아서 내가 병에 걸리고 나서 바이러스를 두 번째는 몸에 면역력이 다시는 바이러스 공격에 대해서 안 당하겠다는 거지. 면역이 생기니까 바이러스가 돌아도 힘을 못 쓰고 돌아지도 못하고 이런 식이 돼버리죠. 자, C번은 your body works the same way. 여러분의 몸도 이 B번 개와 개 호루라기, 어르렁거리는 개와 호루라기 이 관계로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시 헷갈려. 이선 신체다. 신체는 인식하지. 사악한 바이러스를 the second time around. 첫 번째는 당했지만 두 번째 경우는 사악한 바이러스 인식해. 그리고 신체는 알고 있지. 그 사악한 바이러스가 분명히 몸 안에서 트러블, 문제를 야기시킬 거라는 걸 알아. 그리고 신체는 공격을 하지. 그 사악한 바이러스를 뭐 하기 전에? 그 사악한 바이러스가 그 사악한 바이러스의 해를 다시 입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전에 바로 공격해서 작살내버리는 거야. 우리 몸이. 이게 면역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서술형 영작을 또 하나 추가를 해보자면 이런 부분도 서술형 영작으로 과거에 다른 학교에서 출제를 한 거 봤어요. 이것도 서술형 영작이죠. 서술형. 그죠? 가능성 있죠? 서술형은 무조건 어렵고 복잡하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쉬운 것도 영작을 내. 그건 선생님 마음이기 때문에. 내신은 오로지 선생님 마음이다. 참 불편한 진실이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는 14강의 2번 지문을 또 한 번 살펴봤다. 이제 마지막 남은 3번 지문 하면 14강 끝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예상 문제까지 찍어주는데 왜 공부를 못하니? 여러분이 열심히만 하면 점수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무죄가 누구냐? 내신 해결사야. 아그들아, 1등급 받으러 진실의 방에 가자. 사랑하는 나의 고1들, 오늘은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 1의 14강의 3번 지문을 문법을 분석을 하겠다. 지문이 쉽다. 그리고 약간 재밌죠? 박스의 첫 번째 줄에 have just finished. 막 너의 식사를 끝냈다 라는 뜻이지. 그래서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월 have 플러스 pp. 부사는 중간에 들어간다. have pp 사이에 부사가 들어간다. 다음에 lay라는 단어 타동사지. lay, laid, lay니 3단 변화잖아. 그 check라는 단어는 계산습니다. 비리죠. 그래서 타동사 뒤에 목적 오는 구조고. 그 다음에 이 단어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면 여기서 it은 내용상 해석해 보면은 the check 그 계산서를 가리키거든. 그리고 like가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입니다.
like의 전치사인 목적어가 plunging이라는 동명사가 뒤에 나오죠. 이 plunging은 돌진하다라는 뜻이야. 돌진하다. 동명사와 전치사 사이에 단어가 있으면 대부분 의미상주입니다. Two pelicans. 두 마리의 펠리칸이 똑같은 물고기를 향해서 돌진하는 것처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치사, 의미상주어, 동명사까지. 그 다음에 A번에 say는 타동사고 접속사 대 타동사 다음에 접속사 대해서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가 오는데 주어 you 다음에 want가 오형식 타동사, 힘이 목적어, 그 다음 목적격 보호가 to 부정사예요. 이 to를 빼면 안 되죠. want 플러스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여기 B번 보면 want 다음에 바로 to 부정사가 목적어는 삼형식 구조도 쓰거든. 둘 다 기억하고. 그리고 스탬프란 단어가 도장을 꽝 찍다니까 계산을 하다라는 타동사로 스탬프 하면은 PP가 되어서 뒤에 목적 없습니다. 계산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쓰죠. 이미 계산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as는 접속사를 뭐뭐 하면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죠. 그 다음 directly란 단어, 직접적으로는 부사는 앞에 있는 brings라는 동사를 꾸밉니다. 다음 B번에 타동사 다음에 대명사 다음에 부사의 어순 문제고 it은 the bill, 계산서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want to 부정사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고 Your friend is impressed and pleased가 이형식 문장 구조인데 Your friend가 주어죠. 사람이 주어기 때문에 impressing이 아니고 impressed, pleasing이 아니라 pleased 이렇게 해서 형용사의 병렬로 보호자리다. 다음 C번에 embarrassing battles, 당혹스러운 그런 다툼이 이어진다 해서 이렇게 수식하죠. embarrass가 아니고 embarrassing이야. 당혹스럽게 하는 다툼이죠. 그래서 ing가 되는 거지. embarrassing. 그 다음에 nearby, 이 단어는 근처에 있는 뜻입니다. 근처에 있는 식사하는 사람들을 disturb는 방해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에 how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나 how to 부정사 쓰죠. 요거는 알아둘 필요 잠깐 설명해 줄게. how가 나오잖아. 그럼 뒤에는 무조건 주어 플러스 동사인 완전한 문장 구조가 와요. 또는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와요. 그래서 부사가 오면 완전한 문장이 오고 형용사가 오면 이형식 문장이나 오형식 문장이 와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뒤에 있는 형용사가 앞으로 나가죠. 나가죠. 그리고 목적 보호에 있는 형용사 있죠. 이것도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부사는 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래서 이 how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부사를 수식해서 얼마나라고 해석합니다. 얼마나. 이때 how는 어떻게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뒤에 해석 다 해서 뭐 많은 방식, 방법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how는 확실히 정리합시다. how to 부정사 있지 이렇게 나올 때 이 동사부터 이어지는 부분은 완전한 구조야. 보호가 필요하면 보호가 들어가고 목적어 필요하면 목적어 들어가고 how는 의문부사거든. how는 무조건 의문부사. 얘도 의문부사. 그래서 간접 의문문을 많이 유도한다는 거지. how to avoid 타동사잖아. 공식 외우면 쉬워. 뒤에 this happening 이런 사건을 목적으로 가지니까 how to 완전한 문장 구조죠. 꼭 기억합니다. 다음에 arrive가 동사 원형, give가 동사 원형 명령문이잖아. 이 자리 arriving ing 형태 쓰지 말라고. 알겠죠? 해석을 정확히 해서 명령문을 잡아내야 돼. 그 다음 before가 시간 접속사입니다. when이나 before, after 같은 시간 접속사 뒤에는 will을 쓸 수 없어요. 주어와 수일치를 시키는데 will을 쓰지 않고 동사로 수일시켰으면 돼. 현재 시제로.
if도 마찬가지예요. if 주어 다음에 will을 쓸 수 없어요. 시간 부사절, 조건 부사절에서는 will을 쓰지 않고 주와 수일치만 시켜서 현재 형태의 동사를 쓴다는 거 꼭 기억하고, given은 사행식 동사잖아. 간접 목적어인데 여기서 who sits you라는 관계대명사절의 수식을 받는 간접 목적어, 그리고 your credit card의 직접 목적어지. sit는 뒤에 you가 목적어잖아. 목적어를 자리에 안내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을 안내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을 정리를 완벽하게 끝냈어. 그리고 해석을 하면서 순서 문제의 정답은 CAB거든. 왜 순서가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내용 정리하면서 알아보자고. 나의 사랑하는 아그들아, 이 지문은 제목 문제를 내기가 참 좋아. 제목을 지금 4개를 예를 들어 놨잖아. 처음에 one tip on how to treat your precious friend in a sensible way. 현명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귀중한 친구를 대접하는 방법에 관한 팁은 조언이지. 한 가지 조언. 또는 how to pay the bill while impressing your friend and not disturbing others. 너의 친구를 impressing, 감동을 시키고 not disturbing others,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청구서를 지불하는 방법. 아주 멋지죠? 세 번째, a way to pay a bill at the restaurant in advance. 식당에서 미리 계산서를 지불하는 방법. 좀 광범위한 느낌이 있지만, 네 번째는 calculate after a meal. 식사 후에 계산해라. 뭐 이런 느낌인데, 4번은 조금 제목으로서는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그렇게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지문이 순서 문제잖아. 순서 문제이기 때문에 순서 문제를 못 낼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순서 문제를 다시 낸다. 그렇게 하면 내가 좀 끊어줄게. 자, 여기서 끊어서 이 자리 앞에 to 앞에 끊어서 이걸 A라고 한다고. 그리고 지금 CAB잖아, 그죠? CAB. 그럼 B번을 끊는데 어디 끊냐면 C번 부분에서 after arrive 했지, 이 부분. 이 부분을 끊어서 이걸 B라고 한다. B. 그 다음 마지막 C는 세 번째다. you merely 이 앞에 끊어. 여기서 끊어서 이걸 C라고 하면 돼. 그러면 순서 문제 A, B, C 잡히죠.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자, 나머지는 주제 문제, 제목 문제, 낱말 문제, 내용 일치 불일치 좋아요. 요약문. 또 거래 순서 했고, 거래 순서는 이제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거. 문장 삽입 자리가 B번 단락에서 you merely 이 문장이죠. 문장 삽입 자리가 서술형은 A번도 있고 C번에 마지막에 기보부터 끝까지가 서술형 영작이라는 거 챙겨주고. 자, 이제 해석 들어가자. 너와 너의 친구가 방금 여러분의 식사를 끝냈어. 웨이트는 여러분의 테이블 위에 계산서를 놓아둬. 쿵. to an ear splitting duet. 귀청이 떨어질 듯한 이중창이거든. Let me get that. 외워도 암기의 생활영어야. It's on me. 같은 표현이야. 내가 낼게. Let me get that. It's on me. 내가 낼게라는 귀청이 떨어질 듯한 이중창과 함께 이중창에 you and your friend's hands.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의 손이 snatch down on it. it은 계산서거든. 그 계산서를 낚아챈다. 뭐처럼? 두 마리의 펠리칸이 똑같은 물고기를 향해서 돌진하는 것처럼 그 계산서를 낚아챈다. 서로 계산하려고 한다는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10번 내려갑니다. embarrassing battles follows.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다툼이 이어진다. 왜? 서로 내려고 하는 거니까. You disturb nearby diner. 당신은 근처에 있는, 또는 여러분은 근처에 있는 식사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게 된다. Here's how to avoid this happening. 여기에 이런 사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 그 방법을 지금부터 나오는 거야. Arrive at the restaurant before your guest arrive. 여러분의 초대한 손님이 도착하기 전에 식당에 먼저 도착해. 그리고
The person who sits you, 여러분을 자리에 안내하는 그 사람에게, 보통 웨이트겠죠. Your credit card, 신용카드를 주어라. 첫 번째 방법이죠. 그 다음에 A번, 말해라. 여러분이 식사를 끝낼 때 이미 계산된 신용카드를 가지고서 그가 그 계산서를 가지고 오기를 원한다고 말해라. 이 문장 서술로 내면 까다롭겠죠. When the meal is over, 식사가 끝날 때 그 종업원은 brings the check directly to you. 너에게 직접적으로 그 계산서를 가지고 온다. 마지막 단락 C번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팁을 씁니다. 보통 외국 식당 같은 경우는 계산서에다가 팁을 10%, 15% 정도, 많이 내는 곳은 20% 정도 주기도 해. 그렇게 팁을 따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hand it back, 그것을 다시 그 종업원에게 주는 거죠. 건네준다. 여러분의 친구가 oh no라고 말할 때, 이건 아니지 이렇게 말할 때 거저 말해라. 아니 괜찮아, 이미 계산됐어. 내가 이미 계산 다 했어. 그것은 계산된 거야. I really want to get this one. 나는 정말로 이번 식사를 사고 싶었어. 이렇게 말해. Your friend is impressed and pleased. 너의 친구는 너의 말에 감동을 받고 즐거워할 것이다. 흐뭇해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마무리 짓는 글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CAB 순서까지 잘 챙기기 바란다는 거.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4강은 완전하게 끝냅니다. 복습을 철저히 해서 기말 시험에 좋은 결과가 오기를 바란다는 거.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수성구에 있는 너인고등학교 학생이 아닌 다른 학교 학생들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문제가 누구냐? 내신 해결사야.